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을 강타한 감염병 사태의 여파로 인해 미국 경제는 지난 2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7월 30일 미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GDP 감소폭은 미국 정부가 197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악의 기록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8.4%에 비해 4배에 가까운 감소폭이 나온 것을 보면 감염병의 여파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제 전략을 재선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던 트럼프에게는 난감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경제 성장률 발표 소식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대선 연기까지 거론할 정도였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는 앞으로 더욱더 중국 때리기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는 반중 노선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선물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즉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국이 간절히 필요해진 상황에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협력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최근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 속에 비약적인 기술력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된 몇 가지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의 인공위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7시 11분에 지구에서 35,786km 떨어진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후 10일 만입니다. 아나시스 2호는 앞으로 본격적인 임무 개시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약 한 달간 위성체 제작사인 프랑스 에어버스사에서 성능 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군은 성능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경 아나시스 2호를 최종 인수한 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한 지상 단말기 8종과 연결한 후 운용성을 확인하는 시험 평가를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아나시스 2호가 임무에 본격 투입되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 독자 통신 위성을 처음 확보하게 되면서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기존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보다 적의 전파 교란 공격 회피 성능이 3배 이상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의 전송 용량도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30여 개의 각군 무기 체계와 상호 연동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입니다. 또 지형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상 통신 체계와 달리 아나시스 2호는 정지 궤도에서 한반도 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24시간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병 지역을 포함한 원거리 지역의 통신망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병 개개인이나 장갑차 등 군용 차량의 단말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위성 통신이 가능해져 기동 작전 중에도 신속한 통신과 지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자력으로 안보를 책임지고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방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예상치 못한 스페이스X의 페어링 수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아나시스가 로켓 재활용 시대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과학 전문 매체 스페이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달 20일 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실은 팰컨 9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려 최단 시간에 로켓을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30일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 발사에 사용했던 팰컨 9 로켓을 재활용해 51일 만에 다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록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가 세웠던 최단기 재발사 기록을 3일이나 단축한 것인데요. 25년 만에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미국과의 협력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로켓, 우주기술력 발전을 위한 빗장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미 양국은 9개월간의 마라톤 협상을 거쳐 우리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로켓으로 불리는 우주 발사체의 연료는 크게 액체와 고체로 나뉘는데 그동안 우리는 고체 연료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고체 연료는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며 군사 정찰 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릴 때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한국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은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사 부문에서는 정찰 위성 발사를 통한 군의 정보,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직접 개발한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의 우주산업 진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위성 개발, 탑재체 개발, 우주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산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판 스페이스X가 나올 날도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실제 이러한 기대감에 고체 연료와 엔진 제작의 기술력을 갖춘 한화 등의 기업들이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한 논리는 비즈니스 논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스스로 정찰용 인공위성을 개발하려면 미국의 기술력 혹은 미 군수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이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 예산 50조 원 이상의 한국은 미 군수산업의 큰 손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만 북한, 중국, 일본 등의 반발과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 요구 등의 리스크는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의 정찰 역량 강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도 개정 동의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직간접적 보복이 있었던 만큼 우리 입장에서 중국의 반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해 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기술 역량 강화 소식은 또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도 기술적인 협업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프랑스 이터 국제기구에서 개최된 장치조립 착수 기념식을 기점으로 국제핵융합 실험로에 본격적인 핵심 장치 조립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터 프로젝트는 핵융합 에너지의 실용화 가능성을 실제로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 러시아, EU, 일본, 중국, 한국, 인도 등 회원 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17조 원을 투입해 10년 이상 설계 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건설을 시작하고 완공 후 2040년까지 실험 및 운영하는 인류 최장기간이 소요되는 동시에 최대의 프로젝트로 손꼽힙니다. 그간 한국은 이터 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터의 핵융합 장치는 핵융합연구소에 있는 한국형 핵융합연구로를 25배 키운 장치로 K스타의 데이터를 이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합니다. 높이 23m에 한 개당 9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조립장치도 한국이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핵심 장치 조립 과정의 첫 단추도 현대중공업에서 납품한 진공용기 조립이었고 국내 11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해 이터를 이루는 9개 주요 장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국제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도 우리나라가 이번 핵심 장치를 조립하는데 70에서 80% 기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국내 기술력의 우수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국과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들과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을 중국이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중국이 염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집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상업적 목적으로 허용됐고 사거리도 유지돼 당장 중국이 반발할 명분은 떨어지지만 군용으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은 내심 경계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한국에 대해 고체 연료 제한을 풀어준 미국의 의도를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권 교수는 미국이 유럽에 이어 동아시아에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본 중국으로선 이번 지침 개정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면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동맹인 미국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연동하여 대중국 견제용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방기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견제 속에서도 우리 기술력의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 한국이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